안녕하세요. 모든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 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9월 10일 금요일입니다. 9월 7일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처럼님, 음주 뺑소니 합의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님이시고요. 이건 캡차를 기원하겠습니다. 주말에 신호대기 중에 뒤따라오던 차량이 저희 형님 차 조수석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차량이 이제 폐차할 정도로 파손됐다고 하네요. 다행히 사람은 이제 크게 다치진 않으신 것 같고요. 다행입니다. 사고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당연히 신고가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가해자를 잡았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음주를 한 것 같고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 회사 출근도 못하고 차량 폐차로 퇴원 후에도 회사 업무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해가 막심합니다. 특히 요즘 차량을 신청한다 해도 반도체 문제로 요즘 차가 잘 안 나와요. 차량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렌트를 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있는 차를. 가해자는 20대 초반이고 이거 좀 복잡하겠네요. 20대 초반이면. 연락이 없다고 오늘에서야 전화 와서 미안하다. 내일 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보상은 어떻게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 저희 가족들이 정신도 없고 이런 일을 처음 당해봐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자, 두 가지를 좀 나눠 생각을 할게요. 오늘 어차피 질문이 별로 없으니까 좀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질문이 많을 때는 이렇게 길게 설명을 못 드리니까 좀 양해를 구해요. 먼저 우리가 이제 법률상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 750조에 나오는데,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 손해배상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해자가. 민사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사합의라고 불러요. 민사상 책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크게 대인 책임과 대물 책임이 있습니다. 자, 먼저 대물부터 보죠. 대물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차량의 원상 회복 비용, 차량이 부서졌으니까 그것을 이제 회복하는 데 들어가는 수리비. 근데 만약에 이 차량을 폐차할 정도다 그러면은 중고차 시세에 맞게 그 차량 가액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고철값은 빼야 돼요. 그래서 차량 가액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차량 가액에 대한 부분 첫 번째. 두 번째는 감가상각인데 이건 어차피 폐차를 하게 되면 뭐 상관이 없겠죠. 세 번째가 이제 렌트 비용입니다. 렌트 비용은 내가 차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 발생하는 차량에 대한 렌트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건 이제 보험사하고 또 협의를 하셔야 돼요. 달라는 대로 다 주진 않아요. 이제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아마 올 건데 그렇게 이제 협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그 면책금을 내게 되면 이제 보험 접수가 들어갑니다. 20대 초반이라 이제 보험 접수도 못 해준다. 이러면 좀 많이 복잡해져요. 그때는 일단 우리 보험사에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가든지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일단은 우리 쪽에 이제 얘기를 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대방이 아예 보험 자체를 안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부 보장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보장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로 이제 또 받으셔야 돼요.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면책금 내고 보험사에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 대인이죠. 대인은 당연하지만 이제 치료비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뭐 향후 치료비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갑니다. 뭐 사망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가 손해사정이 돼서 비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인과 대물에 대한 비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각각. 이거를
민사상 손해배상이라고 하고 민사합의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사. 그 다음에 형사상 합의가 따로 있어요. 형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제가 처벌을 적게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한테 위자료조로 이제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거예요. 처벌 불원서라고 하죠. 그래서 처벌 불원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형사상 합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손해배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원상회복의 개념이 아니고 일단은 상대방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처벌을 적게 받아야 되니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그런 합의서를 좀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형사합의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합의 얘기하는 게 민사합의도 있지만 형사합의도 들어가요. 그래서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을 일단 가해자가 생각이 있다면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20대 초반이라 솔직히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각각 따로 보셔야 되고, 민사합의가 얼마냐 이거는 이제 보험사하고 손해사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때 사정을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사합의가 얼마냐. 이건 보통 주당 한 70에서 100 정도, 1주당 진단 주수를 말합니다. 한 2주 정도면 한 200에서 300 정도를 받는 것이 전 타당하다고 보는데, 또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또 막 채널 돌려보시면은, 유튜브 채널 돌려보시면 막 1000만 원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건 실무를 안 해보셔서 그래요. 이 업무 3년만 해봐도요. 1000만 원의 형사합의 보는 사람, 진단 2주죠. 진단 2주인데 1000만 원의 형사합의 보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 보셔야 되고 20대 초반인데 뭐 집이 뭐 정말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저분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집이 부자다. 그러면 뭐 형사합의 봐도 되게 1000만 원에. 그런데 그렇게까지 아마 돈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00에서 300 정도 현실적인 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정도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자, 경찰 조사에 대하여 아자님 음주 일진 단순 0.111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때 반성문 준비했습니다. 지인 집에서 같이 음주했는데 같이 술을 마셨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나요? 보통은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죠. 방조를 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도가 나왔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농도가 나오지 않아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하다. 그럴 땐 연락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연락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택시 승객 사고 기성님, 오늘 택시를 탔는데요. 뒷좌석이고 안전벨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하게 급브레이크를 밟으셔서 택시기사님이 제가 뒷좌석 바닥에 넘어지고 들고 있던 짐이며 다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기사님이 미안하다, 괜찮냐, 연신 미안하다 하시는데 뒷좌석 바닥에 넘어지면서 손을 접질렀고 집에 와서 보니 많이 붓고 아마 인대 쪽 같은데요. 혹시 몰라 택시 넘버는 외웠는데 병원비 청구가 되나요? 청구가 되죠, 당연히. 된다면 차 넘버 가지고 기사님과 연결되나요? 일단은 그 택시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 택시 회사에다가 연락을 하시고요. 그러면 택시 공제조합에서 이거는 돈이 나와요. 근데 병원비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제 좀 바로 청구를 해야 돼요. 나중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진단서 발급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마 염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제 택시 회사 연락하시면은 택시 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때 얘기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건 되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를 안 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실이 들어갑니다. 과실상계를 해야 돼요. 100% 다 받을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택시기사의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은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음주 초범 솔북님. 내용이 길죠. 읽어봐야겠네요. 좀 복잡한데. 자, 일단 초범이고 지난 9월 4일 저녁 음주를 하고 주행하다가 1차적으로 저녁 10시 30분경 갓길에 주차된 벤츠 차량을 추돌 했습니다. 이 사실도 음주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도망가 놓고는 다음날 블랙박스를 뒤져보다가 인지를 했고 도망가서 집 근처에 다다라 긴장이 풀렸는지 11시 20분경 공사장 가림막 구조물을 충격하고 멈췄습니다. 농도가 0.2가 나왔고요. 공사장은 이제 경찰한테 적발됐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가 됐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A 관할에서 벤츠 차량 흠의 추돌, 그러니까 다른 쪽 경찰서에서 벤츠 차량 흠의 추돌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와라 이렇게 했고 시간차를 두고 벌어진 일이라 두 개가 별건입니다. 별건이에요. 벌금도 2번 맞아야 되게 맞습니다. 네, 별건이에요. 그러나 음주 사실은 그 자리에선 증명된 바가 없으니 단순 물피 도주로 딱지만 끊을 테니까 피해 차량과 엄만히 합의해봐라 해서 차량 소유자분과 연락이 닿았는데 상대 차량이 벤츠이다 보니 수리비가 약 8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보험 처리를 해버리면
아직 보험사에서 제 음주 여부를 모르고 있긴 하나 제가 거짓말을 하고 음주가 아닌 단순 사고로 신고했다가 추후에 음주 사실이 걸리면 그러니까 벤츠 차량에 대해서 골치 아파질 테고 사실대로 얘기해라. 네, 제가 볼 때도 사실대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경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은 어차피 이거는 법 집행 그러니까 형사처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사 접수가 음주로 됐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사고로 됐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설령 경찰에서 벤츠 차량에 대한 부분을 봐줘서 벤츠 차량에 대한 첫 번째 음주운전이 빠지고 두 번째 공사장에 대한 사건만 들어간다 해도 그거는 보험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험사는 민사상 사인 간의 문제예요. 사인과 사기업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관없어요. 그냥 보험사인 사실대로 얘기하더라도 어차피 뒤에 있는 건이 음주건으로 이제 명백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크게 얘기를 안 할 것 같고 경찰도 일단 봐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근데 뭐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이 시청자들분들께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게 두 건인데 왜 한 건을 봐주냐 이 사람 이거 두 건 다 엄하게 처벌해야 정신 차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같은 날에 발생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하다 싶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한 건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왜냐면 이거 두 건으로 처리해버리면 이분 인생을 조질 수가 있어요. 조진다는 말 써서 죄송한데 표현이 마땅히 생각이 안 나네요. 집유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벌금형으로 끝내려면은 어쩔 수 없이 한 건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막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청자분들도 선량한 시청자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왕왕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보험사하고 경찰은 관계가 없어요. 경찰이 그럼 연락하는 거 아닙니까? 연락할 이유가 없죠.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봤는데 좀 이상해 아무래도. 왜 두 번째 사건은 음주고 첫 번째 사건은 음주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경찰에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물어보면 어쩔 수가 없는데 보험사 입장에서 봐도 일단은 그 면책금 한번 들어가면은 되기 때문에 그 면책금을 건건히 받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보험사에서도 실무상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면책금 한번 나오니까.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보험사의 생각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보험사가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해야 된다 하면 이제 경찰서에 연락을 하겠죠. 이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뭐 경찰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그렇게 주장하셔가지고 첫 번째 거는 이제 음주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할 수는 없어요. 뭐 보험사기 조사를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또 귀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 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 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 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 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